안녕하십니까. 전주 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로 근무하는 박경훈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세일즈 학습 모듈 제5차시로 법인 신용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법인 신용카드도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용자는 법인이 물론 이용자긴 한데 살짝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인 공용 카드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인을 대상으로 이제 발급을 해줬는데 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법인 공용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인은 어떻게 하냐? 그 이제 신용카드 쓰고 나서 거기에는 그걸 사용한 사람의 서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개별 카드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회사에 다니고 있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개별 카드라고 하고요. 뭐 사장님이 됐든 뭐 과장님이 됐든 아니면 직원이 됐든 직원은 뭐 별로 없겠죠. 좀 높으신 분들을 보통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를 법인 개별 카드라고 합니다. 기능별로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일반 법인 카드.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직불형 법인카드도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카드 이렇게 개인 계좌에서 나가는 것처럼 기업의 계좌에서 바로 나가게 하는 그런 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데 거기에서 경비를 지출할 때 쓸 수 있잖아요. 카드를. 그때 발급해 주는 게 정부 구매 카드입니다.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발급을 해주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와 신용카드사의 망을 연결을 해서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이 개인형 법인카드가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법인 공용카드, 법인 개별카드, 이 개인형 법인카드를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특히 법인 개별카드하고 개인형 법인카드는 뭐냐면 사실은 개인 신용카드에 거의 가깝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다니는 특정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을 하는데 회사가 연대 보증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개인 신용카드에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 계좌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단 연대 보증만 해주는 거니까요. 실질적인 사용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개인 신용카드에 가까운데 법인이 그걸 뒤에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인형 법인카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 공용카드, 법인 개별카드, 개인형 법인카드 이 세 가지가 살짝 헷갈리니까 요걸 한번 표로 일목요연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법인 공용카드, 법인 개별카드는 나눠졌잖아요. 법인 공용카드는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개별카드와 개인형 법인카드는 정해진 특정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정된 임직원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급자. 누가 발급을 받느냐는 거죠. 법인 공용카드, 법인 개별카드는 기업이 발급을 받습니다. 기업 명의로. 근데 개인형 법인카드는 그 개인 임직원 명의로 발급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기업이 같이 써 있는 거는 연대보증을 같이 책임을 지니까 같이 써 있는 겁니다. 결제 계좌는 법인 공용카드, 법인 개별카드는 당연히 기업의 결제 계좌에서 돈이 나갑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제 개인 계좌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근데 개인형 법인카드는 개인 결제 계좌에서 나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자격 기준은 똑같습니다. 법인카드 자격 기준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개인형 법인카드는 오히려 개인 카드에 가까웠지만 심사는 법인카드 심사를 공통적으로 적용합니다. 끝으로 이제 결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뭐 법인 공용카드나 법인 개별카드는 당연히 법인의 결제 책임이 있겠죠, 기업이. 근데 개인형 법인카드는 1차적으로 이걸 쓴 그 임직원 개인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못 갚았다 그러면 2차적으로 한 번 더 기업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도가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카드를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법인카드도 개인에 비해서는 한도가 좀 크겠지만 무한정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개인과 다르게 법인 기업은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도 약간 한도가 좀 달립니다. 그래서 한도 관리 단위가 좀 다른데요. 첫 번째는 기업 전체적인 총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 안에 부서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부서마다 또 따로 한도를 주기도 합니다. 이걸 부서 사업장 한도라고 합니다.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부서 안에 카드도 한 장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카드별로 한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도를 부여하는데도 몇 가지 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총 한도나 부서 사업장별 한도는 잔액 기준으로 관리가 돼요. 얼마 쓰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카드별 한도는 월별로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월별로 100만 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100만 원 이상을 못 쓰겠죠. 또 이제 다 못 쓰고 90만 원만 썼다. 그럼 10만 원이 남았다. 그래서 이걸 다음 달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월별로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카드별 한도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사실 기업체마다 이런 한도 규모는 다 다르겠죠.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뭐 매출액이라든지 단기 순이익,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서 회사마다 다 한도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법인카드는 어떤 식으로 발급이 될지 은행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발급이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회사 관계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 공용 카드를 할 건지 법인 개별 카드를 할 건지 아니면 이게 개인별 법인카드에 해당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타진을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왜 어떤 용도로 주로 이 법인카드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합니다. 개인카드와 비슷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재료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하는 데 주로 이걸 사용할 거다 전적으로. 그러면 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유소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주유 전용 카드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택시 회사라든지 뭐 버스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말 주유를 많이 하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발급을 해주면 좋겠죠. 아니면 이제 일반 기업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한다면 별도로 이런 주유 전용 카드를 발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편요금 결제 전용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 회사의 업무 특성상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많이 발송한다든지 우편 업무를 많이 보는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체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고용 산재보험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가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 전용 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 전기요금 결제 전용 카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지방세 납부 전용 카드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 회사가 원하는 특성에 따라서요. 그래서 앞서 처음에 법인 고객과 상담해서 원했던 내용과 그 회사에서 발급할 수 있는 법인카드의 종류를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매칭을 하고 나면 이제 개인 카드와 마찬가지로 고객님 이런 카드는 이런 특성이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명들을 꼭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서류를 받아야 되겠죠.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받게 됩니다. 먼저 법인카드 발급 신청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위에 개인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정보들을 쭉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명,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는 누가 있고 대표자 명의로 이제 뒤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적게 되어 있고요. 선택사항들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와서 사장이 와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 위에 부하 직원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대리인이 왔을 때 처리하는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관련 서류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 관련 서류들도 그 신청서 안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안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뭐 법인의 인감증명서랄지 도장이죠, 도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뭐 주주 명부, 뭐 재무제표, 뭐 만약에 이제 실제 소유주가 좀 다르다
그럼 실소유주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하고 신청서에 그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련 서류까지 받고요.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자가 원래는 오는 게 원칙인데 다른 직원이 오게 되면 혹시 이 직원이 법인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저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회사의 직원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위임장하고 신분증하고 재직증명서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이런 걸 연결고리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법인에서 실제 사용하는 도장과 이 신용카드와 관련돼서 계좌라든지 여기에 사용하는 도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 인감계를 받아서 이 도장을 쓰는구나, 회사에서 실제 이 도장을 쓰는 거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 이외에 이제 신청서 안에 다른 추가적으로 적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죠. 조직에 따라서 전체 회사가 사용하는 법인카드일 수도 있고 각 부서가 사용하는 법인카드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뭐 인사부다, 뭐 총무부다 이렇게 부서별로 사용을 따로 하는 카드라면 어떤 부서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적는 그런 난도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내용으로 법인 공용 카드로 할 건지 법인 개별 카드로 할 건지도 이제 여기에 체크를 하고요. 또 이제 카드 종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마크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뭐 비자로 할 건지 마스터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카드의 한도를 여기다가 적어서 이 한도까지 해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는 얼마까지 몇 개까지 좀 발급받고 싶은지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을 여기에 체크를 하면 거기에 맞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인카드를 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서류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신용카드처럼 마찬가지로 심사를 해야죠. 그래서 법인회원은 심사를 하는데요. 전산상으로 이제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전산상으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 직원이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보다 보니까 이 회사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발급하고 교부하는 단계를 거치면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다가 개인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법인 신용카드도 문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분실, 도난 이런 거와는 좀 다른 법인 신용카드만의 이제 어떤 재신고 사항, 그것만 이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회사가 합병되거나 이제 분리됐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B 회사를 이렇게 흡수해서 합병했을 때 이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남아있는, 즉 흡수 합병을 하는 존속회사 A는 어떻게 되냐면 뭐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돼서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흡수해서 없어지는 회사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소멸회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A 회사, 존속회사가 승계해서 가겠다 하면 계속 이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난 B 회사 걸 승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용계약 절차는 없애고 이 B 회사가 사용하고 남아있는 결제 대금은 이제 A 회사의 요구에서 받아가면 되는 거죠. 합병할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이제 회사가 분할됐을 때 그때는 잘려나가는 그 원래 회사 거기는 특별한 조치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거니까요. 회사 이름을 그대로. 근데 이제 잘려나가는 회사, 분할회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분할회사는 처음에 A 회사의 카드를 승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승계가 불가해요. 왜냐하면 새로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규로 법인카드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좋죠. 이게 신용카드나 은행의 실적도 될 수 있고요. 회사에서 재신고 처리를 하러 왔다. 그러면 이제 은행원은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가 오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받는 서류들이 좀 달라지는 거,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법인 카드 사용 한도를 바꾸는 것도 사실은 개인 카드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재신고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상으로 5차 시에는 법인 카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6차 시에는 카드 사용과 관련된 다른 당사자 중에 이제
개인 회원 받고 카드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세 번째 당사자인 가맹점에 대한 내용들을 3차시에 걸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맹점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